자, 이번에는 러닝 커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러닝 커브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특히 그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판단하는데 또는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게 해주는 게 일종의 러닝 커브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어요. 그 러닝 커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러닝 커브가 어떻게 유용한지, 무엇을 판단하게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닝 커브라 하면 사실은 이와 같은 커브를 러닝 커브라고 합니다. 그 훈련 자료의 개수, 우리가 훈련 자료가 일정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훈련 자료의 개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오차, 에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플로팅 해보는 게 바로 러닝 커브입니다. 특히 JTrain이라는 에러와, 그러니까 훈련 자료에서 나타나는 에러와,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그 에러 두 개를 플로팅을 해 봄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어떠한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처방 또는 그 개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우선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이퍼세시스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이퍼세시스 차수가 세컨드 오더, 즉 쿼드레틱 함수라 그러죠. 우리가 세컨드 오더 함수로 적용해서 모델 피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쿼드레틱 함수는 볼록하거나 오목한 이런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즉 이 함수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뭐 이렇거나 또 이런 또 벌어졌거나 좀 오므라들었거나 그런 함수겠죠.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서 데이터 피팅을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한 개뿐이 없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피팅 될 거예요. 요거 하나 맞추는 거는 아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즉 m은 보통 우리가 훈련 자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했었으니까 m이 이꼴 1일 때고요. 그리고 m이 이꼴 2일 때의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데이터 두 개 정도를 이와 같은 세컨드 오더 폴리노미얼로 맞추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즉 거의 완벽하게 아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마 3개도 쉬울 겁니다. 데이터의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m을 3개로 나타냈을 때도 별 문제 없이 아마 맞출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하이퍼세시스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플렉서블한 그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좀 아마 잘 맞지 않는 그 데이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m이 5개일 때, 그리고 m이 6개일 때까지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그 한계가 조금씩 나타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플로팅을 할 수는 없지만 예측되는 플로팅은 이런 겁니다. 즉 굉장히 작은 값을 갖다가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이러한 JTrain of 세타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훈련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와 같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폴리노미얼 하이퍼세시스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 데이터를 훈련 과정에서 훈련시켰을 때의 에러가 조금씩 증가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실제 그 또 다른 훈련에 활용되지 않은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의 개수가 적다면요, 당연히 들어맞지 않겠죠. 굉장히 틀리겠죠. 또 다른 데이터가 엉뚱한 곳에서 딱 하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얘가 피팅하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날 건데, 그것 또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에러가 줄어들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JCV 세타, 이런 양상을 보일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 양상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양상인데, 즉 훈련 자료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에러가 커질 거고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러가 점점 작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커브가
양상이 점점 같은 곳으로 이제 점점 가게 될 거라는 거는 아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델 자체가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양상이 굉장히 좁게 폭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커브의 양상 자체가 조금 달라질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굉장히 바이어스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러닝 커브의 양상이 극단적인 양상을 띠게 될 텐데요. 즉 바이어스된 형태는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퍼세시스가 너무 단순한 형태일 때는 바로 하이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는 상태인데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은 직선으로 모든 데이터를 피팅하겠다는 거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러한 피팅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는 에러가 역시 별로 많이 안 일어날 거지만 데이터가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에러가 커지게 될 텐데,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져도 결국엔 피팅할 수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다지 변화가 없고 에러에도 큰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JTrain 함수의 양상이 아주 독특해져요. 즉 굉장히 빨리 증가한 후에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됩니다. 즉 에러가 점점 늘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이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JCV 양상도 반전되었을 뿐이지 그 에러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다가 빨리 감소해서 거의 비슷한 에러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총체적인 에러 크기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순화된 하이퍼세시스로 피팅했을 때는 물론 에러를 줄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높은 에러를 낳는 이런 양상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건 뭐냐면 학습 알고리즘이 이런 높은 바이어스를 소위 겪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훈련 자료를 우리가 많이 얻게 되는 건 바로 이쪽 방향인데요. 훈련 자료를 많이 얻는다 그래서 에러가 줄어들거나 하질 않아요. 전혀.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하이 바이어스 서퍼링 받는 상태에서는 훈련 자료를 더 얻는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알고리즘이 잘 작동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데이터를 좀 더 얻어볼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이 바이어스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베리언스는 어떨까요? 하이 베리언스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러닝 커브를 그려보면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하이 베리언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차수의 항을 포함시키는, 즉 굉장히 복잡한 함수로 피팅하는 거죠. 보통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람다가 굉장히 작은 경우죠.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을 푼다고 하면, 즉 데이터가 몇 개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굉장히 피팅을 당연히 잘 시키기 때문에 에러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씩 얘도 한계를 드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러가 조금씩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측되는 패턴은 JTrain of 세타는 훈련에 사용되는 자료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주 천천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우리가 점검을 해봤을 때 이거는 J-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다가 적용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는 역시 이것도 굉장히 높은 에러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이 베리언스의 경우에는 요 두 개의 값이 빨리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즉 일정한 그런 갭을 가지고서
즉 일정한 떨어진 이런 에러의 크기에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더 얻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점점점 증가를 하는 양상을 보일 거고요. 얘는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 즉 에러가 하이 바이어스 때보다는 점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또 얘기하면은 하이 베리언스를 겪고 있는 높은 분산의 영향을 받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훈련 자료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알고리즘의 결과가, 그러니까 피팅이 개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하이 베리언스 때는 훈련 자료를 더 얻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하이 바이어스 알고리즘에서는 훈련 자료를 더 얻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